문제가 나왔을 때 있잖아. 물릉도 나오면 이런 문제들 내신이나 나올 법한 문제지. 근데 너희들이 수능을 풀 때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는 누구냐? 얘야. 요놈. 이거를 자기가 세 줄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세 줄이지? 먼저 이렇게 용액 몇 미리리터 그 속에 용질이 몇 몰 있는지 그것이 몇 그램 있는지 이 세 줄로 얘를 바꿔놓으면 되거든. 일단 몰롱도니까 1리터 아니야, 그지? 그럼 몇 밀리리터 속에? 1000ml 속에. 이건 기본이야. 몇 몰이 들었다는 얘기야? 0.1몰이 들었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10분의 1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몇 g이냐 봤더니 분자량 써있지.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진짜로 바꿔보자. 1몰이 몇 g이라고? 180g이야. 그럼 10분의 1몰은 0.1몰 얼마? 18g. 그래서 얘가 18. 이거를 만들어 놔야 돼, 미리. 이게 지금은 연습을 하라고. 선생님이 왜 공식을 안 써주냐고? 공식을 써서 시간을 줄일 수 있던 부분이 있고 공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약해. 공식은 쉽다고 나중에 해봐봐. 알았어? 고3들은 한 4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자연스레 공식은 적용이 돼. 이렇게 썼지. 머릿속에 땅 띄웠어. 얼마래? 500이래. 그럼 바꿔. 얘를 얼마로 바뀌었어? 500으로 바뀐 거야, 용액이. 보이니? 그잖아.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2분의 1로 줄었잖아. 얘 10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 몰이야? 20분의 1몰로 놓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몇 g이 될까? 2분의 1을 곱하면 당연히 9g이 되는 거야. 이게 있으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 볼까? 포도당 수용액은 몇 밀리리터 속에? 당연히 1000ml 속 이렇게 보는 거야. 포도당이 몇 몰 용해되어? 0.1몰 혹은 10분의 1몰. 몇 그램? 18g. 자, 1번이 이거 물어본 거야. 알았어? 모든 문제를 풀 때 이게 출발이야. 다음 500이란 이랬잖아. 포도당이 몇 몰로가 있는 거라고? 20분의 1몰, 0.05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이것은 포도당이 몇 그램 녹아 있는 거라고? 9g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재는 용기가 플라스크인데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근데 여기서 잠깐 문제를 보면 뭔가 제조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부피 플라스크는 종류가 이렇게 500짜리도 있고, 알았어? 10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1000도 있어. 그러면 나중에 문풀할 때 이거는 기억해놔. 부피 플라스크란 용기는 용액의 부피와 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고? 나중에는 이거 안 써줘. 500이라고 안 써줘. 몇 밀리터를 취해서 부피 플러스 몇 밀리터 넣었다라고 하거든. 그리고 물을 붓대. 용액은 걔야. 부피 플러스 부피. 이거 명심해. 알겠지? 이번 문제 괜찮았지? 오케이. 다음.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2번이야. 자, 다음은 세 가지 포도당 용액이 있어. 자, 용액이 가나다인데 이거는 실제 내신 문제다.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아. 비교 문제는 너희들한테 수능에서도 가끔 나오고.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여기에 요거를 내가 용액으로 바꿔서 풀어주고 그 다음 직접 푸는 요령을 보여줄게. 직접 푸는 요령은 나중에 다 하고서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써 있어. 그럼 이걸 갖고 구하지 말라고 물어보는 대로 하는 거야. 됐어? 가능 용액 1리터 속에 뭐를 풀어낸 거지? 요거 풀어낸 거야. 한번 해볼래? 용액 1000ml 안에, 그지? 1리터 안에 포도당이 몇 몰 있어? 10분의 1몰. 분자량이 180이니까 몇 그램? 18g이야. 몇 가지 됐지? 물어본 게 얘잖아. 1리터.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다음. 여기도. 이거 해보자. 용액 몇 밀리리터 속에? 1000ml 속에가 기준이야. 용액 1000에 몇 몰 있다고? 2분의 1몰. 맞죠?
몇 그램 있다고? 90g이요. 여기까지 됐어요? 1몰이 180이니까 2분의 1몰은 90g이 되겠죠? 근데 몇 리터래요? 0.5리터요. 반이 줄었어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풀까요? 우리가 배우는 용액이라는 놈은요, 묽은 용액이에요. 이상적 용액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천이 있을 때 예를 들어 0.5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이 있을 때 천이라는 부피 안에 0.5개가 있다면 반을 뚝 자르면 몇 개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천이라는 것 속에 2분의 1몰이 있다면 그 반에는 4분의 1몰이 있겠죠. 그럼 질량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2분의 1몰, 가는 0.1몰이네. 그죠? 0.1몰이 있는 거고, 나는 용액 500 속에는 얘가 지금 2분의 1몰이니까 여기 몇 몰이 있어야 4분의 1몰이 있어야 되고요. 맞죠? 다는 용액 0.1리터 속에, 여기 한번 볼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액 1000에, 그죠? 용액 1리터 속에 몇 몰 있다? 2몰이 있는 겁니다. 물어보기를 뭐를 물어봤으니, 알겠니? 다시요. 용액 1리터 속에 포도당이 2몰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1로 줄었네. 그죠? 그럼 얼마 있을까요? 0.2몰 있겠죠? 이해 갑니까? 그걸 써주면 1번이 답이에요. 여기 이해 갔어요? 다음 2번. 이레이와 가나다인 포도당이 각각 몇 g씩 있느냐? 얘는 몇 몰 있다고요? 10분의 1몰 있고요. 얘는 몇 몰 있죠? 4분의 1몰 있고요. 얘는 몇 몰 있죠? 2몰 있으니까 그거의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5분의 1몰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구만 바꿔주면 돼요? 얘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1몰이 180이니까 얘는 몇 그램? 18g이라고. 얘는 몇 그램? 45g이 되겠죠. 그죠? 4분의 1로 나누니까. 맞죠? 1몰이 4분의 1로 변하니까 얘도 4분의 1로 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몇 몰일까요? 5분의 1이니까 36g.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무난하죠? 이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지? 됐습니다. 다음 문제. 자, 같은 질량에 여러분, 제가 왜 밑줄을 쳐줬을까요? 우리 화학 식량과 물에서도 이거 몇 g이라고 잡자고 했죠? 1g이라고 잡자했잖아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냥. 맞죠? 같은 질량 1g. 용질 XY가 각각 녹아있는 수용액. 이것도 역시 내시 문제였어요.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거에 대한 자료인데 용질 X라는 놈하고 Y라는 놈을 물에 녹였다는 겁니다. X 수용액, Y 수용액이에요. 자, 지금 g이 떴어요. g이라는 질량은 퍼센트 질량밖에 안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수용액, 수물질 아니에요? 혼합물이죠. 100g 속에 몇 g이 녹아있다. 같은 질량인데 1g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 1g이라고 했거든. 지금 얘기가. 근데 몇이라고 나왔어요? 11이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럼 이 안에 몇 g 있다는 얘기예요? 10g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 가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이런 퍼센테이지를 용액 200g 이래버리면 몇 g이라겠지, 이거? 요거 곱하기 요거. 그죠? 36g 하듯이 얘도 10에다가 이 100을 곱해보세요. 1000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100도 아니겠죠? 얼마가 답이에요? 10g이면 아 얘가 10g이겠구나 라고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아이고 어지러워. 시합 빼고 빼만다.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10g 있네. 그럼 여기도 몇 g 있네. 10g 있네.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됐죠? 근데 몰농도가 얼마고 용질의 분자량은 얼마냐? 그 다음 자료에 나오겠죠? 알겠어요? 자, Y를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요, 절대 몰농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몇 몰인지 모르잖아요. 밀도도 모르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얘는 한번 판단해 볼게요. 몇 밀리리터죠, 이거? 1000ml예요, 1000ml. 이 안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몇 몰이래요? 0.2몰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0.2 몰농도라는 뜻이에요. 해석해봐요. 용액 몇 밀리리터 속에 1000ml 속에 지금 용질 Y가 몇 몰 있다?
0.2몰 있다. 몇 g이다 그게? 10g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자료가. 이해 갔죠? 그럼 여러분 얘 분자량이란 0.2몰이 10g이면 몇 몰일 때 질량이죠? 1몰이. 1몰은 몇? 아, 얘 50이구나. 이해 갔어요?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잖아요. 오늘 점프를 많이 하네. 그치?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 농도를 보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에 퍼센트 농도를 우리가 알려면 잘 보세요. 퍼센트란 뭡니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몰 농도라는 놈은 부피 단위고 얘는 그램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밀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밀도 얼마라고 써있어요? 이거 해석해볼까? 몇 밀리터다? 1ml가 1g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1000ml 몇 g일까요? 1000g이죠. 그럼 얘는 간단해요. 1000g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용질이 10g 있잖아요. 곱하기 100이요. 퍼센트 농도요. 몇 프로? 1%구나 이렇게 잡는 거죠. 이해 갔어요? 기억은 1%가 정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풀어내는 거 어렵지 않지? 동영상 꼭 다시 보세요. 은솔이만 나한테 문자 왔대. 링크 좀 달아달라고.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이 안 풀었던 그 쇼컷 문제라든가 그것도 다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시험지를. 그리고 보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딴 학원에서 촬영했던 동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보세요. 여러분들 것만 내가 비공개를 해놨다가 은솔이가 연락 오는 바람에 여러분 그 채널도 내가 공개로 바꿔놨거든. 일부 공개로. 그러니까 니네가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꼭 다시 보고 화학 식량과 뭐라고 화학 반응식 쪽은요 꼭 두 번, 세 번 보세요. 니네 수업도 보고 딴 학원 수업도 보고. 알겠어요?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자, 이거 뭐를 중요시해야 되는지도 꼭 나와요. 알겠어요? 문풀을 특히 잘 보세요. 문제풀이 거. 문제풀이 컨텐츠가 따로 있어요. 그 컨텐츠 쪽으로 자세히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1번 가에서 용질 X의 질량은 했으니까 10g이죠 뭐. 그죠? 10g이 지금 수용액이 질량이 100이고 거기에 10%니까 10g이 있겠죠. 이건 10g이 답이고요. 따라서 나에서 용질 Y의 질량도 역시 10g이 답입니다. 나에서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0.2몰이에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도 동그라미 1번 똑같다는 얘기예요. 10g이라는 거죠. 용질 Y의 분자량에서 얼마다? 50이 답이다. 따라서 나의 퍼센트 농도는 이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다음은 서로 다른 농도의 염산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자, 여기서 농도가 누군가 보세요. 몰 농도인가? 아니면 퍼센트 농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얘 20과 이몰 농도 30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여러분, 뭘 섞는 문제 있죠? 뭘 섞는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알았어요? 얘를 섞어서 보세요. 뭐를 가한다고 써 있어요? 중류수를 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속에 몇 몰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딱 보니까 무슨 농도 구하는 것 같아요? 몰 농도잖아요. 몰 농도는 용액 천일 때 얼마냐? 무조건 용액 천일 때. 알았어요? 그 속에 용질이 몇 몰 있냐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용질의 몰수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용질의 몰수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용질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잘 보세요. 뭐를 맞는데요? 100을 맞는답니다. 여러분 부피 플라스크 용량이 얼마일까요? 100이에요. 100. 100이라면 여러분 여기다 얼마 곱해야 1000돼요? 10이죠? 그게 답이에요. 잘 봐요. 얘 20과 얘 30은 뭐에 해당되냐면 여러분 잘 봅시다. 이거 풀어봐요. 1몰 농도 뭔 뜻이죠? 용액 1000에 이렇게 쓰세요. 분수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자, 염산이 몇 몰 있다는 얘기예요? 1몰 있다는 얘기예요. 1몰.
몇 그램도 필요 없어요. 몰수가 중요한 거니까. 늘어주지 마. 안 돼, 안 돼. 그 잘라. 손들 털고 이렇게. 어깨도 피우고. 불면 죽음이야. 내가 얼굴을 다 보여주면 니네 어깨에서 잠을 안 잘 텐데 내가 반을 가려서 니네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다. 코로나로 얘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다시 몇 밀리터래? 20이래 20. 자 줄인 거 봐봐. 얼마 줄였어? 50분의 1 줄인 거다. 맞지? 그래서 이거 몇 몰이야? 50분의 1몰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50분의 1몰이 있는 거야. 알았지? 자 이것도 보자. 용액 몇 밀리터 속에 1000ml 속에 이거거든. 자 여기 염산이 몇 몰 있을 거야? 2몰 있대. 근데 얼마래? 30ml 이 뜻이야. 그럼 얼마 줄었겠니? 100분의 3 줄었겠지. 그럼 몇 몰일까? 100분의 6몰이야. 약분도 하지 마. 만약에 쟤랑 분모를 똑같게 하려면 약분하면 되겠다. 그치? 아니면 얘를 100분의 2몰로 놓으면 더 편하겠고. 이해 갔냐? 무슨 말인지? 자, 얘를 바꿀게 50으로. 50분의 몇 몰이야? 3몰이야. 둘 더해. 몇 몰이야? 50분의 4몰이 있는 거야. 거기다 물 부어서 100 만든 거라고. 그럼 이거 몇으로 바꿔야 된다고? 1000일대가 바로 몰농도잖아. 그럼 이거 몇 배 해주면 돼? 10배. 5분의 4몰이 있는 거야. 이게 답이야.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8 몰농도가 되겠죠. 됐어요? 다시 볼게요. 1몰농도 염산 20 속에는 염산의 몰수가 50분의 1몰 있고요. 2몰농도 30 속에는 50분의 3몰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됐죠? 가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염산의 총 몰수는 얼마다? 50분의 4몰이 되겠어요. 더한 거니까. 나에서 중류수를 더해 전체 용액 부피를 100으로 만들었지만 염산의 총 몰수는 50분의 4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만 붓죠. 이때 몰농도 용액 1000일대니까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 10을 해야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염산의 몰농도는 얼마다? 50분의 4 이래도 됩니다. 0.8 몰농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꼭 확인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이직이죠? 그죠? 베이직이란 말 그대로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 뒤에 있는 쇼커 풀라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나타낸 거랍니다. 너무 편한 거잖아요. 얘기해볼까요? 용액 1000에. 용액 1000에. 또 불러봐요.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세요. 우리 도당이가 얼마 있다? 10분의 1몰 있다. 몇 g이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밑에 포도당이라고 안 쓰고요. 세 줄 꼭 기억하세요. 분자량이 써있고 여러분 이 말은 왜 써있을까요? 용액의 온도는 일정하다. 몰농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니들은 그냥 문제 풀 때 용액의 온도는 일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자, 포도당 0.4몰 잘 보세요. 0.5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이 될 수 있도록 이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얘는 현재 몇 분에 몇 몰 있다고? 10분의 1몰이 들어있는데 5배 진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용액 얼마에? 1000ml에 우리 도당이를 얼마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당이를 10분의 5 다시 말하면 2분의 1몰만큼 넣겠다. 90g만큼 넣겠다. 18g보다 90g은 5배 크니까 진하기가 5배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왜 그렇죠? 이거 옆으로 돌아가야죠. 자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0.3호를 더 넣어준대요. 이 현상을 잘 보세요. 지금 이러한 부피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게 1리터 눈금이에요. 이 안에 지금 10분의 1몰이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도당이를 얼마? 0.4몰을 더 넣은 거예요. 10분의 3몰을. 그러면 잘 보세요.
부피 플라스크가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아졌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는 몇 몰이 있는 거죠? 이 안에는 당연히 몇 몰이 있는 거냐? 10분의 5몰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몰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런데 뭐의 정의에 분리됩니까? 용의 1000. 다시 말하면 1000은 여기까지요. 1000이 여기까지라고 지금. 그럼 여러분 이 공간이 남잖아요. 이거 없는 거라고. 이 부분은 빼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조건 몰름도는 1000일 때예요. 1000일 때 입자수가 얼마 들었냐. 근데 얘는 1000을 넘어간 부피에 2분의 1몰이 있는 격이잖아요. 그럼 1000일 때 그러면 2분의 1몰이 무조건 작아지겠죠.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틀렸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물 1리터에서 소금 0.1몰을 집어넣으면 0.1몰 정도가 된다라는 가설하고 똑같아요. 넘치잖아요. 용액이. 그래서 이건 X, 얘는 X입니다. 다음 물을 증발시켜 용액의 부피를 5분의 1로 줄인다. 얼마가 됐죠? 500ml 했잖아요. 잘 보세요. 500ml가 된 겁니다. 그래도 용기는 몇 몰 있어요? 10분의 1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맞죠? 그러면 이때는 자 무슨 얘기일까? 이때는 이겁니다. 보세요. 눈구멍인데 용액이 이 정도 찼다는 거. 이게 0.5리터예요. 이게 1리터고요. 그럼 이 안에 몇 몰이 있다? 10분의 1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배수가 과연 몇 몰이 되겠어요? 야, 이 0.5리터 안에 물을 분 게 아닙니다. 요만큼이 또 있으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1리터. 그럼 10분의 1몰이 두 배 있으면 10분의 2몰이죠. 그럼 몇 몰입니까? 5분의 1몰이죠. 이해갑니까? 그럼 5분의 1몰이 0.5몰 정도가 될까요? 오, 미안해요. 5분의 1로 줄인다네요. 500이 아니네요. 얼마입니까? 200ml네, 200. 그럼 200ml 안에 10분의 1몰 있으면 곱하기 몇 배 해줘요? 5배를 해줘야, 그죠? 5배를 해줘야 1리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세요. 200에 몇 몰이 있다? 10분의 1몰이 있는데 그 200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 다 채워서 5칸을 채우면 10분의 1몰이 10분의 5몰이 돼서 2분의 1 몰농도가 되잖아요? 요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 이해 가요? 200ml 하는 거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200이 아니라 얘가 확장을 해서 1000이 됐다라면 하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도는 똑같으니까. 다음 0.9몰을 더 넣은대요. 그럼 몇 몰이 됩니까? 0.9몰을 더 넣으면 여기 10분의 1몰인데 10분의 9몰을 넣으면 1몰 농도가 되잖아요. 근데 1몰 농도는 안 될 거예요. 넘치기 때문에 중류수를 더 넣었어요. 몇 리터? 자 보세요. 2000ml. 2000ml에 몇 몰 있다고? 1몰이 있는 거죠. 자, 몰 농도 따지려면 몇을 따야 된다고? 1000이요. 1000을 쳐버려야 돼요. 얼마 남아요? 2분의 1몰이요. 맞는 말이다. 이해 갔어요? 됐죠? 왜? 안 먹어. 맛이 갔나? 그 다음 문제. 자, 이런 게 이제 진짜 문제겠죠? 문제 한번 볼래요? 0.5몰 정도 포도당 수용액 2리터를 나타냈대요. 똑같이 해석해요. 자, 용액. 자, 여기 2리터라는 단위니까 그냥 1리터로 할게요. 1리터 속에 포도당이 몇 몰이 있는 거라고요? 2분의 1몰이 있는 거야. 그럼 자, 몇 리터 속에? 2리터 속에는 2배 1몰이 지금 요 안에 평 있다는 뜻이. 맞습니까? 오케이? 자, 녹아있는 포도당은 1몰이다. 빙고 이거예요. 빙고. 이해 갔어요? 요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해석합니다. 요거 90g이겠죠? 2분의 1몰. 요 세 줄 꼭 기억합니다. 그럼 여기는 180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도당 분자량이 180이라고 줬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수용액 500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야, 500이면 2리터 몇 배야? 500이면 4분의 1배잖아. 그지? 그럼 2분의 1에다 4분의 1 곱해봐. 쏘리. 1몰에다 4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니까. 이해 갑니까?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풀면 500이면 얼마겠습니까? 500이면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걸 보고 푼다면 4분의 1을 곱해야 되지만 얘를 보고 기준으로 푼다면 2분의 1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도 다 같이 몇 그램 나와요? 2분의 1 45g, 4분의 1 45g. 이해 갑니까? 45g이 들어있다. 물을 추가해서 4리터로 만들어. 그래도 용질의 몰수는 변함이 없다. 1몰. 몰농도는요. 4분의 1로 줄이면 되죠. 그럼 4분의 1 몰농도가 됩니다. 이거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거 받는 거예요. 답은 5번이다. 이해 갑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이제 마지막 문제겠죠? 기출문제. T도시 1기압에서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두 가지 NaOH 수용액이 있습니다. 화학식이 떴으면 얘 화학 식량부터 보세요. 40. 1몰은 40g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4% NaOH 100g. 자, NaOH 몇 g 있다, 아니? 당연히 4g 있겠죠. 몇 몰이다? 10분의 1몰이다. 몇 가지 갔어요? 얘들이 뜨더라도 여러분 이거 안 써줘도 요거 요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용액 몇 g에? 100g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4g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거 없어도 100g 없어도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봐봐, 요거부터 해석해야 되겠네. 용액 몇 밀리리터 속에 1000ml 속에 NaOH가 몇 몰 있어요? 1몰 있어요. 40g이에요. 근데 얘가 몇 밀리리터로 됐어요? 100으로요. 그러면 10분의 1몰이 되고요. 얘는 몇 g 되더라? 4g이요. 오마나 똑같네.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가의 NaOH 질량은 4g이 되고요. 몰수는 몇 몰이다? 0.1몰, 10분의 1몰이고요. 나의 NaOH 몰수 또한 10분의 1몰이다. 질량은 4g이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 온도가 T도시보다 낮아지면 중요한 겁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있잖아요. 자, 삼각 플라스크를 되게 못생기게 그렸어요. 자, 이거 1리터예요. 용액이 꽉 차 있어요. 용액이 꽉 차 있어요. 꽉. 얘가 T도시인데 여기에서 온도가 내려가면요. 내려가면 이렇게 줄어요. 과도하게 줄었어요. 자, 이 속에 들어있는 몰수는 어떨까요? 용질의 몰수는 어디 안 도망가죠? 동일합니다. 부피가 준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럼 우리는 몰농도를 구할 때 몇이 기준이라고요? 1리터가 기준이잖아요. 얘는 기준 안에 딱 들어왔죠. 그래서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 맞죠? 근데 얘는요. 이만큼을 더 더해줘야 돼요. 여기에 이만큼을. 몰농도 진해진다고요. 부피가 줄면 진해지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만약에 온도가 높아요. 부피가 상승하면 그만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컨디션 안 좋다. 그지? 알바 그만둬 이제. 이렇게 용돈 벌라고 그러지 자꾸. GS24시 밤새고. 쌍꺼풀이 엄청 진해졌어요 지금. 됐어요? 자, 그러면 유관목표다. 퍼센트 농도는 이랬어요. 여러분, 부피가 변한다고 질량이 변할까요? 안 그래요. 물 100g이 얼음 100g 된다고. 그죠? 얼음 된다고. 물 100g이 얼음 된다고. 질량이 변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그대로입니다. 이익적. 온도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기 화투 선택한 친구들 있죠, 고성들. 이거 나와요. 농도 쪽에서. 어디서 나오죠? 물. 일단은 물에서 나옵니다. 나의 몰 농도는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가 주니까. 1000으로 만들 때 증가를 합니다. 나의 밀도가 2g/ml. 여러분,
나의 밀도가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거 풀어내는 게 뒤에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기 있죠? 있죠? 밀도가 건드려야 될 부분은 얘입니다. 왜? 밀리리터잖아. 얘라고요. 보세요. 1ml가 2g이라는 뜻인 거 알겠어요, 이거? 근데 우리는 몇 ml를 봐야 돼요? 1000이요. 몇 배 줬어요? 1000배요. 그럼 몇 그램? 2000g이라고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 말 다시 한번 볼게요. 밀도가 예를 들을게요. 이겁니다. 해석해봐요. 어때요? 1ml가 몇 g이라고요? dg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1000일 때요. 1000dg 이겁니다. 이게 갔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곱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공식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2000g이라고 나왔잖아요. 2000g 속에 몇 g이냐고요, 지금. 2000g 속에 지금 나라면 2000g 속에 100ml네 여기. 더 쉽네요. 나면 100이잖아요. 그럼 200g 속이 되는 겁니다. 100이면. 100ml 그럼 200g이잖아요. 그렇다면 200g 속에 몇 g 있다? 4g 있는 거예요. 곱하기 100이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20% NaCl 수용액 100g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용액에 집중하세요. 용액에. 이 안에 NaCl 몇 g 있다고요? 20g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D 아니라 C에 C. 이해갔지? 20%가 이 뜻이야. 맞지? 다음. 가의 용액에서 용액 20g을 덜어내요. 보세요. 이제부터 말장난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100g에 20g 있으면 20g에 몇 g 있을까요? 슝 5분의 1로 줄었잖아요. 이 안에는 NaCl 4g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공식을 쓰지 말자고요. 그냥 얘가 가니까 얘도 가는구나를 보자고요. 용액의 질량이 80g이 되도록 한다. 이거 결론이 인 거야. 결론이 쟤야. 얘를 덜어내요. 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자, 80g 안에는 몇 g 있어? NaCl이 4g 빼봐. 16g 있다는 뜻이야. 이 안에 있어. 질문. 잘 들어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거 몇 퍼센트라고 했지 아까? 100g? 20%지? 이거 몇 퍼센트일까? 20g. 몇 퍼센트일까? 20분의 4 해봐. 몇 프로? 20%네. 이거 몇 g입니까? 몇 퍼센트일까? 80분의 16 해봐. 20%. 뭔 뜻인지 알겠어? 덜고 뺀다고 해서 걔 농도가 변함이 없다. 이건 이상 묽은용입니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너희들이 조금 더 계산이 빨라지면 그냥 여기다 28에 16이고 22는 4야. 그냥 계산해서 곱하는 거라고. 이해 갔어? 지금은 이렇게 보지만 결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니네가. 근데 그거를 미리 해버리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묽은 용액이란 어느 한 부분을 끄집어내도 퍼센테이지는 변하지 않는구나. 쌤이 그 얘기 했잖아. 자, 은솔이가 어제 알바를 했어, 그지? GS25 처음 공부를 해가지고 25,000원을 받았네. 이틀 일하면 얼마야? 5만원이잖아. 4일 일하면 10만원이야. 그지?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딱딱 떨어지지? 하루 일당이 똑같으니까. 그 일당과 같은 게 농도라고. 그 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만 곱하면 용질의 질량이 후루룩 나오는 거야. 그냥 정보가. 이해 갔어?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자고. 자, 이제 출제자가 콕 집은 애가 누구냐 이거야. 얘야. 80g. 얘는 버렸대. 나의 용액이 그럼 얘란 거야. 80g. 되도록 한다 해서 이 80g 용액에 증류수를 추가해서 질량이 100g이 되도록 했대. 이거야. 말장난이잖아. 이 안에는 NaCl 몇 g 있을까? 16g 있는 거야. 그죠? 물만 벗으니까. 그지? 그럼 몇 퍼센트야? 16%지. 그지? 이해 갔어? 20% 됐어?
20% 어땠어? 16%. 왜? 여기에 NaCl 몇 그램 있지? 20g. 여기에는 16g. 여기는 16g. 20% NaCl 100g 속 물의 양은 했어요? 20g 빼봐요. 용질 20g 빼봐요. 몇 그램? 80g이고요. 맞습니까? NaCl의 양은 20g입니다. 그래서 둘 합쳐서 이게 100인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다음. 염화나트륨 수용의 포화세 농도는 20%다. 이게 20% 맞죠? 이해갑니까? 전체용의 80g 속의 물의 양은 얼마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 무조건 20% 곱해봐요. 16g이 누구예요? 염화나트륨이죠. 그러면 몇 그램? 64g이 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가 64g. 염화나트륨은 16g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갔어요? 이해됐어요? 끄떡거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끄떡거림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적표 가져가면서 얼굴이 매치가 안 돼가지고 내가 관음만 알았거든요. 관음만. 관음에 뽀글이가 자꾸 죽었어. 저번에 뭐 했었는데 며칠 지난 새에 그 뽀글이 머리가 그 저기 경이로운 소문인가? 걔가 머리 스타일 그러더라고. 너 힘 빠졌구나.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이해 갔어요? 같이? 다용의 포화성도 얼마죠? 그럼 이거는 16%가 다겠죠. 그죠? 여기는 16g 그대로. 16g, 16g이에요. 자, 가나는 뭐가 똑같다고요? 퍼센트 농도가 똑같아요. 가나는. 나다는 뭐가 똑같다고요? 용질의 질량이 똑같은 겁니다. 이해 갔어요? 봐봐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읽었을 때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유형들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면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자신감이 붙어요. 알겠습니까? 다음. 자, 다음은 탄산소칼륨.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길면 이게 싫어한다고 애들이. 그럼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라? 라지엠만 쫓아갑니다. 보세요. 얘 1g을 그럼 여러분들 그램 뜨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대요? 밀도를 측정한대잖아요. 밀도. 그쵸? 읽어봅시다. 1g을 100 부피 플러스. 내가 부피 플러스는 무엇이다 라고 했죠? 용액의 부피다. 요 말이죠. 요거 100. 용액의 부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액의 부피다. 고로 1g을 넣고 물에 녹인 후 표성까지 물을 채운다. 튕기죠? 아, 지금 뛰면 저기도 영향을 주는구나. 너네 참 힘든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구나. 그죠? 발레 학원에 있는 밑에 층 수업도 처음 해보네요. 그죠? 그건 해봤는데 옆에 막 무도, 선무도인가 봐요. 애들이 굉장히 조용히 거기 막 심신을 단련하는 곳이라. 근데 가끔 기합을 우와! 이렇게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게 좋아요. 애들이 잘하고 버뜩해요. 그런 데는 봤는데 이렇게 샷 빼고 빼고 뛰어다니는 애들은 처음 봤네. 여러분 이거 잘 봅시다. 용액이 100이에요. 탄산소 칼륨이 화학 식량이 얼마죠? 화학 KHCO3 화학 식량 어디 있어요? KHCO3 안 좋네요. 이런 제기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칼륨은 30 원래 줍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얘는 39, H가 얼마? 1. 그래서 얼마의 돌이? 40. KH가 40, C가 12. 됐죠? O3가 얼마요? 48. 합하면 60. 그래서 얼마? 100. 얘는 60, 100. 참고로 CO3도 100이잖아요. 화학식량이 100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를 해석해 보세요. 용액 몇 밀리터 속에 100ml 속에 KHCO3가 자 화학식량이 100이라는 뜻은 1몰이 100이라는 뜻. 1g은 100분의 1몰 1g. 자 우리가 몰롱도를 구하려면 용액 얼마로 바꿔야 된다?
1000으로 그럼 몇 배? 10배 그러면 몇 몰? 10분의 1몰. 그래서 얘는 몰롱도 얼마입니까? 0.1 몰롱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가는 피핏을 이용해서 와 환장을 했는데 피핏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피핏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스트로우라고 생각하면 스트로우. 빨대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무대에 딱 놓고요. 이를 딱 막은 뒤에 끝부분을 들면 그게 이렇게 차 있습니다. 가져서 쪼록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빼면 쪼록 떨어져요. 핏빛인데 가의 수용액 X ml를 라고 했으면 여기 눈금이 있는 거거든요. 핏빛이 눈금 없고 저기 고무 튜브 잡을 때 쓰는 거 스포이드라고 하죠. 그거는 그죠? 또 핏빛을 넣고 그대로 X ml 이거 나중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요. 봐요. 이겁니다. 누구의 부피다? 용액이 부피입니다. 500. 얘를 500의 V 플라스틱에 넣고 물을 채웠다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에서 용질의 몰수만 기억하면 돼요. 물을 부어서 500을 채운 거니까 분명히 X 속에는 탄산수 칼륨이 몰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해석해봐요. 용액 얼마에? 1000ml의 뜻이거든요. KHCO3가 몇 분의 몇 몰? 1000분의 1몰 있다 이 뜻이에요. 맞죠? 10에서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500 속에는 얼마 있을까요? 2000분의 1몰. 이게 답입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뭐지? 얘가 가지고 뭐야 X. X 속에 2000분의 1몰이 있다고 여러분. 그건 어디서 출발?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가 출발한 거 아니야 얘들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데다 2000분의 1몰이 되면 되는 거예요. 2000분의 1몰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 곱했어요? 20분의 1을 곱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20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얼마 나와요? 5ml 나오죠? 이게 Xml예요. 이해 갔어요? X를 그대로 뺐더니 거기다 넣고 물을 붓더니 그러면 그 X 속에 있는 용질의 몰수가 중요한 건데 기준이 얘라고요. 알았습니까? 이걸 공식으로 풀면 여러분 머리 돌아요. 이렇게 푸세요. 이해 갑니까? 다시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푸시라고 이거부터. 아 지금 결론이 1000분의 1몰이 있는 거예요. 1000에 1000ml에 1000분의 1몰이 있는 애인데 500에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만드는 거죠. 그럼 500으로 줍니다. 그럼 1000이 2000분의 1몰이 되는데 그 2000분의 1몰은 물속에 있었니 아니라고요. 이 X라는 수용액 안에 있었다고. 그럼 이 속에는 용질 2000분의 1몰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얘를 빨리 바꿔보는 거죠. 100ml에 몇 몰이냐는 거죠. 100분의 1몰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0ml에 100분의 1몰인데 그걸 2000분의 1몰을 끄집어내려면 결국 20분의 1배를 해줘야 돼요. 아, 얘 100ml에 20분의 1배 5ml 취하면 그 안에 2000분의 1몰이 있는 꼴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준다. 줄면 안 돼요. 그죠? 제일 멀쩡해 3명. 이야, 은솔이 다시 해보겠고, 그죠? 알바 아니죠? 그죠? 알바는 아니죠. 나에서 만든 수용액에 뭐를 측정한대요? 밀도. 여러분, 밀도가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다에서 측정한 수용액 밀도가 이거랍니다. 여러분, 혹시 밀도 어떻게 측정하지? 왜 측정합니까? 준다니까요. 왜 주냐고요?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거나 질량을 부피로 바꿀 때, 다시 말해서 얘 지금 몰롱도잖아요, 이거 지금. 맞죠? 몰롱도죠? 그럼 밀도 주는 이유는 퍼센트 농도로 바꿔라 할 때 줘요. 항상. 그러니까 밀도가 나오면 아 얘는 이 정도야 라고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에 총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시오. 이런 문제 내겠어요? 설마? 총 갖고 무슨 요리를 합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봐. 눈치 있는 사람들은. 맞죠? 총이 뭔지 모르네요. 망치가 생겼으니 못 지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밀도의 의미를 잘 알아두라고.
묻는 말에 답을 해봅시다. 실험가에서 1g은 몇 몰? 100분의 1몰이며 이해 갑니까? 100분의 1몰 얘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용액 100ml 안에 녹아있으므로 나의 수용액 Xml는 몇 분의 몇 몰이 녹아있음을 의미한다. 이거 글 다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야. 얼마? 2000분의 1몰이요. 이해 갑니까? X가 얼마인지 알고 찾았어요, 여러분. X는 5인 걸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왜? 이 안에 1000분의 1몰이 있어야 되는데 500에는 2000분의 1몰이 있는 거거든. 그거 뭐서 온 거야? X에 쏜 거거든. 그지? 그 X 속에 2000분의 1몰이 있으려면 100일 때 100분의 1몰이 있는 놈이라면 2000분의 1몰을 끄집어낼 때는 부피 5를 취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나에서 500 속에 탄산수소칼륨이 몇 몰이 녹은 수용액이라고 했죠? 2000분의 1몰. 이거 녹은 수용액이. 이거이 뭐로 이건 천일대니까 1000분의 1몰이잖아요. 니은은 했는데 여기서 이게 얼마다? 2000분의 1몰이다. X는 5ml가 된다. 이 뜻이에요. 1번, 2번을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나에서 용액 500은 밀도 D 이것에 의해 몇 g이며 여러분 몇 g이에요? 나에서 용액 500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볼까요? 이걸 해석해 볼게요. 용액 500ml는 이해합니까? 몇 g이다? 여러분 D 해석해봐. D g per ml 해석해봐. 1ml 몇 g이라고? D g. 근데 여기에 뭘로? 500으로 바뀌어. 몇 그램? 500t 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500t g이구나. 500t g이에요. 이해했어요? 얘는 몇 g이 녹아있으므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몇 몰 녹아있다고요? 2000분의 1몰이요. 그럼 여러분 봐요. 2000분의 1몰이 몇 g일까요? 여러분 요거 해석해봐. 1몰이 몇 g이야? 100g인데 2000분의 1몰은 2000분의 100 얼마? 20분의 1g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러면 봐요. 토생성도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500t g 용액 기준의 500t에 얼마라고요? 20분의 1g 곱하기 100이요. 그럼 요게 지워집니다. 20m로 나눠죠? 그럼 얼마예요? 100분의 1%가 정답이에요. 알았어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이 글씨가 왜 이렇게 되지? 익숙치 않은 건데 해보면 그대로 돼요. 계산이. 내가 얘기했죠.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미지수 들어가는 거야. 얘가 제일 어려워. 이해 갔어요? 익숙해야 됩니다. 알겠죠?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낯설은 거예요. 다음. 자, 산물농도 묽은 염산. 산물농도 묽은 염산에 증류수를 추가하여 0.5몰 농도 묽은 염산 300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필요한 산물농도 묽은 염산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묻는 말에 답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증류수를 추가해서 0.5몰 농도를 만들겠다는 거는 일단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농도가 옅어졌어요. 맞죠? 근데 이 300은 누구 거 300입니까? 얘 거 300이에요. 해서 이거 몇 몰 농도예요? 용액 얼마에? 용액 1000ml 속에 이거거든요. 됐습니까? 염산이 몇 몰이 있는 거라고요? 0.5몰. 이거 몇 몰이죠? 2분의 1몰이에요. 됐어요? 질량은 뭐 몰라도 됩니다. 분자량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얘가 300이에요. 얼마나 준 거예요? 10분의 3 준 거잖아요. 그죠? 얘 10분의 3 줄여봐요. 20분의 3몰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하는 했어요? 계산이 딱딱 안 떨어져서 그렇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산물농도 Vml 용질 기억몰이 녹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어떻게 풀려요? 뭔지 모르겠죠?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이거부터 해석해요. 무조건 이거부터 해석해요. 3.0 몰농도 염산이란 뭔 뜻이라고요? 용액 1000ml 속에
염산이 몇 몰 있다? 3몰 있다. 그런데 얘가 얼마 있다고요? V ml. 얼마 줄었어요? 1000분의 V요. 맞잖아요. 1000분의 V 준 거야. 그럼 얼마라고? 아, 얘가 1000분의 3V 몰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묻는 말에 그냥 답을 하자고요. 그냥 얘가 이걸 묻는 것도 아닌데. 됐습니까? 그러면 가의 수용액에 증류수를 추가해서 0.5 몰롱도 염산 30이 되도록 한다. 갑자기 30이 나왔어요. 300을 만들어야 되는데 30이 나왔어요. 못하겠죠. 그죠? 300이라고 합시다. 300ml가 되도록 한다. 가의 수용액에 증류수를 추가해서 0.5 몰롱도 염산 300이 되도록 한다. 여러분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이 300이 되도록 하는 건 어디다 놓고 할까요?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하겠죠. 그럼 이 안에는 몇 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분의 3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그랬잖아요. 가의 수용의 중류를 추가해서 0.5 몰롱도 여기서 우리가 구했거든요. 이게 지금 0.5 몰롱도짜리거든요. 이해하죠? 요걸 이렇게 바꿨을 때 이 안에 얼마가 있어요? 20분의 3몰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의 수용액이 이랬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20분의 3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야? 20분의 3몰이라는 뜻입니다. 뭐만지 알아요? 다시요. 3몰 농도 V를 취해서 거기다 물을 부어서 300을 맞추면 그 몰은 20분의 3몰이 돼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구했던 이 미지수 값이 이거라는 결론이 서요. 3몰이 20분의 3이 된다는 건 몇 배 줄은 거죠? 20분의 1배 줄었잖아요. 그럼 이거 20분의 1배 줄여봐. 얼마 나와요? 50ml가 V가 답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어떤 말인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약간 이해가 알짜따라는 사람 흔들어봐요. 알짜따라다.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오이 뭐만 하면 뭐지? 알았어. 자, 여기까지 됐어요. 나까지. 물킨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니은몰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물킨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당연히 20분의 3몰이 되겠죠. 됐습니까? 기억과 니은은 같아야 되면 얼마로? 20분의 3몰로. 가에서 3몰 정도 이 속에도 용질이 니은몰 녹아 있어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에 0.5몰 정도 300에는 20분의 3몰이 녹아야 된다는 걸 이 식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럼 20분의 3몰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다 물을 부어갖고 300을 맞춰서 얘를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기억에 있는 몰수나 니은에 있는 몰수는 똑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V는 지금 얼마나? 50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가. 그죠? 한번 풀어보면 요리 옮기고 조리 옮기고서 말의 뜻을 이해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몰수는 20분의 3몰이 답이고요. 나에서 0.5몰 정도 염산 용액 천 속에 염산이 0.5몰이 녹아 있다는 뜻이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300 속에는 얼마 있다? 20분의 3몰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나에 의해서 위 2번의 몰수랑 기억을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V는 50ml가 정답이 된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차근차근해. 차근차근히. 자, 그림은 두 가지 요소용액. 여러분 요소가 뭔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요소는 어디서 나와요? 생명과학에 나온 거죠. 간에서 합성돼서 심장으로 배설돼. 맞죠? 오리지널. 선생님 되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요소 분자량이 60이라고 써준 게 중요한 거예요. 1몰이 몇 g이라고요? 60g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6% 100g이야. 이거부터 해석할까? 얘는 요소가 몇 g 있다고? 6g 있는 거야. 용액은 몇 g 있는데? 100g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하자고. 6g은 몇 몰이냐고? 10분의 1몰까지 이렇게 구해놓자고. 이런 식으로 습관이 돼야 돼.
다음 1몰롱도 100ml다. 얘들아 우리가 중요한 건 요거다 얘들아. 이거 명심해라. 몰롱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풀어내봐. 용액 얼마 속에 1000ml 속에 요소가 몇 몰 있다고? 1몰. 몇 g이라고? 60g. 됐어? 근데 지금 용액이 얼마래? 100ml란다.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1몰이 될 거고 몇 g이 돼? 아 6g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됐어 그럼. 됐어 그럼 잘 봐. 나의 100ml 속 요소의 몰수는 0.1몰이며 부스스자 10분의 1몰이며 질량은 6g이다. 똑같이 있는 이거 아까 봤지 기초에서. 아까 똑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래 유형이 이렇게 계속 똑같다니까. 다음 가용액의 요소 질량은 6g. 물의 질량은 몇 그램? 94g이 되어줘. 100g이니까 합쳐서. 나용액의 요소 질량 6g. 물의 질량은 5만. 물의 질량 알려면 뭐 알아야 됩니까? 선생님 이거 밀리리터인데요? 빨리 밀도이나 찾아봐. 밀도 여기 있네요. 여러분 이거 해석해보자. 1ml가 몇 g이라고? 1.06g이래. 100ml 몇 g이니? 아이고 106g이지? 그 중에 6g이 요소라고. 그럼 물은 몇 g? 100g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연스럽게. 따라서 퍼센트 농도의 상대적인 B는 했거든요. 상대적 B는 여러분 얘 퍼센트 6%잖아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용액 106분의 6인 거예요. 곱하기 뭐라고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B 어떻게 계산할까? 6%니까 6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그 다음 여기는요. 106분의 약분할까? 약분해서 푸는 게 좋아. 2로 그죠?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6대 이렇게 되겠죠? 53분의 이렇게 되나? 6, 5, 30, 300 됐어요? 그거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 그죠? 몇 대 몇이에요?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해서 약분해가지고 푸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53대 52 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잔뜩 나와있어.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필요 없어.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더니 뭐가 니들한테 계속 힌트를 주니? 물롱도만 보면 돼. 물롱도. 빨리 물롱도 어디니? 그림 속에. 여기 있네. 그치? 이제 해석해보자. 말로 1.5 물롱도 뜻을 얘기해봐. 용액 1000ml에 1.5몰이 있어. 1.5몰. 이해 갔어? 다시 말해볼까? 1.5는 10분의 15지. 그러면 5로 나누면 2분의 3이네? 맞니? 다시 1.5 몰농도라는 뜻은 1000에 우리 지금 이거 해석하는 거 아니지? NaOH가 몇 몰 있는 거야? 2분의 3분에 있는 거야.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1몰이 NaOH 1몰이 몇 g이야? 화학식량 40이다? 2분의 3원. 1몰이 40이면 2분의 3원. 다시 1몰이 40이면 2분의 3원. 얼마? 선생님 이게 그러면 분자량에다 그냥 몰수 곱하면 질량 나오겠는데요? 우리 집 강한이도 이거 10번 시키면 하다가 분자량 곱하기 2분의 3원. 올걸? 니들은 강한이보다는 더 무서워하잖아. 맞죠? 하다 보면 느껴요. 귀찮아. 그거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람은요. 과학의 발달은 귀찮아하기 싫어서 발달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 계속 해봐요. 근데 이거 계속 하는 거 좋아한다. 다운 증후군 정도 되지 않을까. 다운 증후군이요. 나와서 오른쪽으로 5천만 원. 그분들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5천만 원하고 5천만 원 계속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대. 보통 지능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지겨워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뒷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알겠습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같은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싫지만 이거 할수록 저거 할수록 새록새록해 그건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행복해요. 근데 이거 모두 공부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못합니다. 그 친구가 되게 좋아하는 게 게임이야. 야 게임도 이거 해서 100점 맞아야 학교 점수 몇 점이고 안 합니다. 미쳐요. 학교 시험 보고 쟤한테 맨날 밀리고 그럼 안 해요. 애들도 시험 안 보니까 지금 즐거워서 하는 거죠. 됐죠? 이제 60g이 있는 거예요. 현재 이거예요. 이거 60g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근데 몇 밀리리터래요? 21이잖아. 이제 알겠지? 50분의 1 그잖아. 50분의 1로 줄이면 100분의 3몰 아닙니까? 그죠? 50분의 1로 줄이면 이거 5분의 6g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해 갑니까? 분수를 왜 쓰라는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물을 담았으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는 얼마 있다? 100분의 3몰 있다니까요. 이 안에. 걔를 어디에 넣었어요? 100ml에 넣은 거예요. 100ml에 몇 몰 있다고요? 100분의 3몰이요. 그럼 몇 몰 넣은 거예요? 10배 해주면 되잖아요. 10분의 3몰 넣은 거라니까요. 0.3에 다 오고. 용기의 용지를 주요 안건은 알겠습니까? 못 풀겠으면 라지 M만 풀어놓고 봐봐요. 그러면 해석이 된다니까요. 꾸역꾸역. 이제 꾸역꾸역 하면 안 되겠지. 이래야 되니까 좀 연습하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가에 요거예요. NaOH 중에 20에는 NaOH가 얼마 있다고 저기? 2분의 3몰 있대요. NaOH가 몇 그램 있다? 2분의 3몰이 아니죠. 스탠다드가 2분의 3이죠. 100분의 3몰이겠죠. 20ml니까. 맞죠? 100분의 3몰이 답이고 몇 그램? 5분의 6g. 분수로 물어보자니까 1.2g이라고 쓰면 답이에요. 기억니은 디귿에 1.2라고 나오겠죠? 나의 부피 플라스크 100ml 속에는 여러분 부피 플라스크 용량은 뭐라고? 용액의 부피입니다. 아셨어요? 100에 얼마 있다고요? 100분의 3몰이 있으므로 됐습니까? 1000에는 얼마 있다? 100분의 3 곱하기 뭐예요? 10. 그래서 얼마? 10분의 3몰. 그래서 0.3몰가 된다 이 뜻이. 이해 갑니까? 풀이 과정은 어떤지 알겠죠? 제가 여기서 절대 공식 하나도 안 썼어요. 만약에 공식을 썼다 그러면 안 썼어요. 그죠? 내가 봐도 그렇게 따라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공식을 막 해설자가 막 설명해도 이해가 가요. 저게 저래서 저렇게 가는 거지 라고. 처음부터 공식 잡아드렸다가는 여러분들이 지쳐요. 자, 농도가 서로 다른 X용액 두 문제 남았어요. 농도가 서로 다른 X용액 A씨를 만듭니다. 물 160에 40 넣었대요. 용액 얼마? 200. 그죠? 200 중에 40이 있답니다. 거기다 곱하기 얼마예요? 100. 참 이거 웃기죠? 우리가 늘상 지금 용액 1000일 때 얼마냐고 계속 물었잖아. 야 200일 때 40은 100일 때 얼마 거냐? 20이지. 그게 20%지 뭐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200분의 40 곱하기. 이거는 다운 그쪽 애들이랑 또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지. 생각을 해봐. 우리가 몰롱도를 계산할 때도 20ml 몇 몰 있어? 그럼 1000일 때 이런 같이 200에 40 있다고 100일 때 이런 거예요. 용액 200. 용액으로만 만들어놓고 푸는 거예요. 용액으로만. 용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몇 프로? 20%가 되겠죠. 20g에 A 20g에 물을 넣어서 용액을 500을 만든답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죠? 몰롱도를 뭔가 하겠다는 얘기인데 빨리 A가 여러분 왜 이래요? 대성고등학교 문제네. 여기에 몇 몰이 있어야 되더라? 20%는 맞아. 20%. 요 40g이 몇 몰이니? 100분의 40 맞잖아. 그죠? 100분의 40은 몇 몰이니? 10분의 4 5분의 2몰이네. 얘 지금 5분의 2몰이야 얘들아. 용액 얼마에? 200에.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아? 용액 200g 속에 X가 40g이 있는데 맞지? 5분의 2몰이 있다고 지금 X가 얼마야? 20g을 취했어. 10분의 1로 줄인 거지.
몇 몰 있을까? 50분의 2몰 있겠지. 다시 봐라. 지금 B, 수용액 B는 이거 몇 g을 취한 거야? 20g을 취한 거야, 용액. 얼마 줄었어? 아, 10분의 1 줄었네. 그럼 얘도 10분의 1로 줄어야죠. 묽은 용액이니까. 얼마예요, 그래서? 25분의 1몰 이럽시다. 아, 계산 어려워졌다. 그지? 50분의 2니까 25분의 1몰. 이 안에 25분의 1몰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요? 25분의 1몰. 자, 됐습니다. 500을 만든다. A 10g과 B 100을 섞어. 자, 별짓 다 했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A 10g과 요거 10g과 AS. 얼마 줄었어요? 20분의 1 줄었잖아요. 그럼 이거 20분의 1 줄여봐요. 100분의 2몰이죠? 그럼 몇 몰이에요? 50분의 1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A 10g과 얘는 50분의 1몰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B 100ml를 섞는데요, 여러분. 수용액 B를 적어볼게요. 수용액 B는 지금 현재 500, 용액 500 속에 얼마 있다고요? 25분의 1몰 있는 거예요. 누가? X가. 요거 X야. 곱하기 아니야. X가 25분의 1몰. 근데 여기다 100ml라고 해봐요, 여러분. 100ml. 얼마 줄었니? 5분의 1 줄었잖아요. 그럼 몇 몰이냐고. 125분의 1몰이 되겠죠. 됐습니까? 얘하고 얘를 섞어요. 그럼 이거 섞는 거예요. 둘을 섞는 거예요. 둘을. 미치겠죠? 분모가. 끝내주죠, 분모가. 더하기 못하게 막. A의 퍼센트인데 이거 다 맞추죠. 당연히 20%. 수용액 B의 X몰수는 25분의 1몰이고요. 따라서 몰 농도는 얼마다? 여러분 이거 500에 25분의 1몰이면 1000엔 이거잖아요. 25분의 2몰 농도. 이걸요. 소리점까지 쓰라고 나왔어요. 쓰면 되죠. 왜 안 돼요? 그죠? 0.005 되겠죠? 이해갑니까? 4가 100이니까 25에 수용액 C에 녹아있는 X의 양 미치겠죠? 더 하세요. D고 웃기 맞겠죠? 더 해야 돼요. 그게 X의 몰수의 양이잖아요. 그죠? 하면 여러분 50을 바꿔. 50분의 2몰인데 이걸 하면 250분의 2몰이 되나요? 아, 그렇게 계산 쉽다. 그지? 250분의 2라고 한다면 얘는 250분의 2가 얼마야? 7이 되겠지? 250분의 7몰. 이러면 되겠다. GMR을 썼다. GMR이 뭔지 알아? 잔머리. 잔머리를 쓴 거야. 이해 갔어, 이거? 됐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약분 안 하는 게 더 좋아. 이거 내신에서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 수능은 이렇게 분수로 써서 계산만 하면 돼. 비교하는 게 많으니까. 이해 갔어? 어떻게 하는지? 됐어.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메일 주소 보내세요. 자, 밀도가 D g/ml A% 황산 수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와, 벌써 희망찬란하죠? 미지수로 써놨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 연필이 멈추면 끝난다겠죠? 보이죠? 용액 몇 그램? 100g. 이거요. 자, 봅니다. 용액 몇 g에? 100g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니까 이게 지금 황산이잖아요. 그죠? 황산이 몇 g이 돼, 이 안에? A g 있는 거죠. 몇 몰입니까? 분자량 M이라고 했어요. 가짜잖아요. 1몰은 몇 g? Mg이요. 근데 여기 A g이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요? M분의 A. 아, 그래서 M분의 A 몰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세수를. 몰롱도처럼 똑같아요. 저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써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 V리터라고 써있거든요. 지금 V리터. 얘가 묻는 말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몰롱도, 이 황산수용액의 몰롱도를 구하는 다음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용액의 질량은 무엇이다? Ag이다. 100g이다 라고 놓자고. 100g이다. 용액의 질량은. 근데 지금 여기다 100을 넣으면 안 되겠다. 왜? V라고 써줬어. 부피를. 그치? 이 그림을 보고 푸는 거라면 우리는 이게 이거라는 건 알았는데 이 그림을 보잖아? V리터가 몇 g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여기 써있네. 1ml가 몇 g이래? Dg이래. 얼마 곱했니? V 곱하지 않았니? 맞지? 1000V를 곱했네 또 씨. 부끄럽다. 그지? 그러면 1000Dg 이렇게. 이 끝이야. 됐지? 그래서 얘는 1000D 그람. 1000D 1000VD라고 해야 돼. VD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1000V를 해야 되겠죠? 1000VD 그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A 프로 황산 수용액이므로 용질의 질량은 Ag이다. 용액은 100g이다 라고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 A 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Ag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1000VD에다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1000VD g이 용액의 질량이죠. 여기에 퍼센테니까 이거죠. 100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퍼센테이지니까 뿅뿅 지워서 10AVD g이다. 이게 용질이에요. 참 다양합니다. 10AVD 이렇게 써요. 됐죠? V리터니까. 그럼 용질의 양은 몇 몰이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보세요. 1몰이 mg이라면 10AVD g은 뭔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m분의 10AVD 몰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A 여기랑 똑같다. AVD 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됐습니다. 됐다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V리터 속에 얼마 있다고요? m분의 10 AVD 몰이 있다고요. 근데 몰농도는요? 1000일대잖아요. 1000ml가 아니에요. 1리터일 때잖아요. 얘 리터 단위로 써있으니까 1리터 1대잖아요.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V분의 1 곱하면 되죠? 그러면 V n분의 10 AVD 이해 갔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원리를 모르면 못 풀어요. 미지수를 바꾸는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알았습니까? 이걸 마친 친구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미지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근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원래 수능은 이거 갖고 푸는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얘들 여기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조건대로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 여기 원하는 문제가 답이 나와요. 여기 조건대로 바꿔서. 근데 수능은 이렇게 바꿔서 풀어요. 수능 문제를 한번 볼래요 여러분? A 프로 밀도 D일 때 몰농도 얼마냐 이게 수능 문제예요. 그럼 요걸 땄죠. 그러면 이 안에는 몇 몰이 있다고요? n분의 A몰이 있는데 이게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n분의 A몰이 있는데 부피가 몇 ml냐 이거죠. 근데 여기 밀도 D라고 줬잖아요. 1ml가 Dg이에요. 잘 봐. 다시 뭐라고요? 1ml가 Dg이라고요. 그럼 얘는 지금 몇 g 있잖아요? 100g 있잖아요. 몇 ml냐 이거죠. D분의 100이잖아요. 맞죠? D분의 100. 이게 바뀌는 거라고요. D분의 100을 곱한 값이니까. 그래 놓고 얘가 뭐일 때? 1000일 때. 이게 몰롱도 아닙니까? 얼마 곱하면 되죠? 10D를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뭐다? n분의 10D A 몰롱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수능 문제라고.
밀도가 여기 때 쓰인다고. 밀도가 요 바뀔 때. 그리고 바뀔 때.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질량을 밀리터로 바꿀 때 밀도로 나누면 되네.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저 과정이 이해가 다 되네. 아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얘를 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고생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망의 1단원을 끝내고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냐? 1단원은요 계속 비슷한 5가지 유형만 주력을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뭐뭐 일 건가? 그래프, 연속적인 그래프 문제 있잖아. 그것만 계속 낼 거고요. 질량 들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질량 고등으로 푸는 거. 그리고 밀도 들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3가지 유형은 기본으로 계속 제가 볼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표 데이터 놓고 푸는 문제. 그럼 5가지 중에 2개 봤다, 어떤 때 1개 봤다. 계속 그걸 로테이션 시킬 거거든. 그럼 그런 문제풀이는 어디에 있느냐? 쌤 그 유튜브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엑서사이즈 문제도 봐도 좋고요. 쇼코 프로 이런 데 문제를 푸는 것도 봐도 좋은데 근데 저 프린트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로 쏴줄게요.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계속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한다는 건 온이랑 오프를 같이 해야 우리 실력이 금방 올라가요.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그럼 서로 부끄럽잖아요. 코로나 위험도 있고 그죠? 우리 서로 쌩 깝시다. 비대면.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에서 혹시 질문이 있나요? 교재에서 질문? 여러분 지난 시간에 59쪽까지 했나요? 문제 구조까지 하셨습니까? 됐죠? 여러분 뭐뭐 기억해야 되지?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는 과학자들이 발견이라는 말에 중점을 두자. 전자의 존재를 밝힌 과학자가 톰슨이야. 톰슨은 음극선이라 불리우는 빛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전에도 음극선은 발견이 되었어. 톰슨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전자라는 입자를 밝힌 과학자야. 그 전에는 전자의 움직임이다. 전자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어. 전자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전자는 알고 있었다고. 전기에 대한 어떤 학문적 지식은 그나마 만들어졌던 건데 그 음극선을 두고 알았어? 그 니네는 톰슨이 제일 먼저 음극선 쏜 줄 아는데 아니야. 그 전에 윈스티겐이라는 사람은 그걸 더 확장해서 엑스레이 알지? 자기 와이프 손뼈까지 찍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 빛은 있었던 빛인데 톰슨이 3가지 실험을 통해서 걔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전자라고 명명을 한 거야. 첫 번째 양극흐름이잖아. 양극흐름이니까 이 입자는 음전화를 떴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걸로 얘는 직진한다는 성질도 얻었고 바람개비를 돌리는 거는 얘는 질량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얘가 음전화를 띄고 직진하고 질량을 갖고 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사실은 니들은 그것만 알고잖아. 질량과 전하의 비도 구하잖아 이 사람.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 뿌려갖고 실제 전하고 지는 집니다. 거의 뭐 5차례 거의 없어요. 대단하잖아요. 칙칙칙 스프레이를 구한 거예요. 그걸 통한데 봐요. 그렇게 구했는데 그 톰슨 이전에 이미 골트슈타인은 양극선을 발견했어요. 양전할 때 입자가 있다는 걸. 물론 그게 입자인지는 몰랐어요. 입자가 아니고 그냥 양극선이 있다 발견. 그 양극선이 양성자의 움직임이다라고 규정을 지은 과학자가 러더퍼드예요. 알았습니까? 러더퍼드는 알파선이라고 불리는 방사선을 쏴서 금이 있죠.
금이 전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걔를 껌종이 그 뒷면같이 얇게 만들어서요 쏩니다. 대부분 통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를 알아냈죠?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그 다음 극히 일부가 휘어지거나 왜 휘어진다 그랬죠? 중심핵이 양전을 뜯기 때문에. 양전을 뜨는데 왜 알파선이 휘어지나요? 알파선을 뚫고 들어가 보면, 아니 알파선 내부를 들여다보면 걔는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모든 핵의 전하가 양전한 건 알죠? 현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알파선이라는 것도 퀴리브인 알죠? 걔가 나듐을 발견하잖아요. 나듐에서 방사선 나오는 걸 그걸 조사한 거예요. 아, 그 방사선이 얘가 양전을 떴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까지 다 밝혀집니다. 걔들이 베타선은 음전화 떴고 알파선은 양전화 떴고 그러니까 양전을 띄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걔가 핵을 맞고 휘은다? 그러면 핵도 양전을 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일부는 산란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를 알아내니까 중심에, 원자 중심에는 질량이 매우 크고 부피는 매우 작은 입자가 있다고 규정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크기도 러더포드가 대충 구합니다. 대충. 제가 그랬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있죠? 노은동에 그 중심에 모래알 있잖아요. 걔가 중심 핵이라면요. 그 월드컵 경기장만한 게 원자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 봐요. 그 월드컵 경기장을 지구만한 크기로 확장하잖아요. 그 모래알은 뭘로 변할까요? 탁구공으로 돼요. 그러니까 핵이 얼마나 작은 부피를 차지하는지 알겠어요? 이 강의가 5천만 번 했는데 한두 번 나올 정도래요. 방사선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산란하고 휘어지는 게 극히 일부가 나온 거를 과학자들이 오랜 노력 끝에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선 최대입시가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양성자 내부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는 결국 거기서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건 전자의 발견도 아니고 핵의 발견도 아닙니다. 걔들은 다 맞춰요. 여러분들이 전자, 중성자, 양성자의 뭐죠? 입자 구성의 특징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애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애들이더라. 어떤 애들이에요, 여러분? 아, 원자 범위의 2배수인 애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4에서 2를 빼면 2가 나오잖아요. 이건 중성자의 숫자잖아요. 어차피 4, 12, 14라는 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값이고 밑에 아래 첨자는 양성자의 숫자예요. 원자 번호니까. 그러면 중성자, 양성자 수가 똑같은 애들. 근데 이미 중성 원자는 양성자, 전자 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런 꼴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는 뭐 들어갈까요?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6번 탄소는요. 6이 들어가겠죠. 전자 6개, 양성자 6개, 중성자도 6개 이런 꼴이에요. 이해가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떨까요? 9번 플로린 19. 이런 애들은 양성자, 전자는 똑같은데 중성자가 하나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런 꼴이 되겠죠. 이런 꼴. 자, 어떤 꼴이냐? 이런 꼴이 됩니다. A, A, B요. 이런 꼴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둘 같으면 걔는 양성자, 전자예요. 그럼 왼쪽이 양성자냐, 오른쪽이 양성자냐 볼 필요 없죠. 둘 다 양성전자가 됐다면 B는 무조건 중성자인 거예요. 이게 줄어들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A, A, B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애들. 동위원소요. 이러면 양성자, 전자는 두 개인데 중성자 하나. 이런 꼴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두 칸이 같다는 거죠. 걔가 양성자, 전자라는 얘기고 많거나 적은 애들이 중성자겠구나라고 눈치채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동위원소 계산하는 법 배웠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동위원소 찾아내는 건 35짜리 CL하고 37짜리 CL은
75% 25%인데 3대 1이라 35 그다음 37 놓고 4 4칸이잖아. 3대 1이면 총 4칸 4칸 잘라놓고 어디 쪽에 75% 쪽에 가깝게 3을 잡아놓으면 35.5가 나온다. 이거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오늘 이 시간에 할 건 열심히 했는데 작년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에. 근데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올지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화학이라는 학문은요. 뭐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전자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모든 과학자들의 수건이었거든요. 근데 보라는 과학자의 보원자 모형도 툭튀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자에 대한 얘기는 일단 톰슨 이전에도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톰슨 이전에도 전자는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비트로 이동해서 그게 입자냐 파동이냐 싸움이 났던 거죠. 근데 노벨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다야 노벨상을 받아요.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고 이중성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실제로 그런 걸 증명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에 대한 전자들이 빛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커피 말고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좀 어떤 공학 쪽으로 가면 한 번은 들어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파의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 이런 전파 있죠? 그 방정식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빛의 파동성과 전자들의 파동성이 전자기파의 파동성이 일치하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인 걸 알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물질파에 대한 연구도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빛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빛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만들어낸 분이 플랑크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본치만의 흑체 복사도 나오고 그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으시지만 우리는 이 장에서 그 플랑크라는 사람의 빛의 양자화를 통해서 보의 전자껍질 모형, 수소예요. 수소의 전자껍질 모형의 규칙성을 볼 거라고요. 보 혼자 발견한 게 아닙니다. 보는 그 전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데 여러분 무지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프리코냐? 무지개 요정? 뉴턴이에요. 여러분 뉴턴이 죽기 전에 빛은 있다고 죽었어요. 걔가 살아선 뒤에는 무슨 빛이 있잖냐 파동만이냐라고 대들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위대하니까. 뉴턴이냐 위대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파동성에 대한 연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요. 쌈이 붙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빛이 백색광인 빛이 빨개로부터 파란불 하는 무지개라는 사실을 프리즘으로 알아내거든요. 불절의 원리에서 사람들이 그 프리즘의 역할은 알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양극성 발견했다고 했죠. 실제로 골드슈타인이 어떤 진공관 아니에요. 이런 유리관 안에다 약간의 수소를 집어넣고 음극 양극을 막 걸어줘요. 그랬더니 여기서 양극선이 생겨요. 음극으로 가는 양극선이 생깁니다. 음극선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갔잖아요. 근데 양극선은 그 전에 발견되거든요. 톰슨 이전에 양극선으로 가요. 근데 그때 유리관에서 붉은 빛이 막 발생합니다. 그걸 전원으로 딱 내는 거죠.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백종원 씨가 요리를 만들어 올리면 밑에 별의별 댓글이 다 달리죠. 저기에다가 우유를 탁 넣었더니 맛이 더 깔끔하며 어쩌고 참 그런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그랬다고요. 어떤 사람이 전원을 딱 올리면 그 실험을 직접 해봐요. 해보는데 거기다 데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프리즘을 갖다 딱 댔더니 그 붉은 빛이 가시광선이 나오는 건데 햇빛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빨간색 파란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RGBV만 딱 되는 거예요. 여기서 R은 뭘까요? 빨간색, G는 초록색, 그 다음에 B는 블루, 마지막 V가 바이올렛이에요. 이거 퍼플이라고 얘기하는 그지? 그거는 저기 염료 쪽에서 쓰는 말이에요. 퍼플. 알겠어요? 바이올렛, 우리가
빨초파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어렵다. 알겠어요? 빨로파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의 삼원색에 보라색 하나 더 있는 거죠. 그것의 규칙성을 찾아냅니다. 수학적으로. 그게 누구냐? 고등학교 수학선생님 발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수학선생님 무시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뭐 그죠? 옛날 고대에는 그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8세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뭐 지금 선생님들이 머리가 뛰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 건 아니에요. 이 선생님 부정이 두 번이죠?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 RGBV를 발견하고 그걸 또 더 완벽한 식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리드베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완벽한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리드베리 방정식에 다 만들어졌는데 그걸 확장한 거예요. 보호가. 그 네 개의 광선에 대한 법칙을 가지고 확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소가 가질 수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발산 원리를 쫙 정리를 합니다. 그 사람 실험 하나만 했어요. 앞에서 실험한 거 쭉 갖다가 이론적으로 정리만 했죠. 그리고 발표를 딱 합니다. 알겠습니까? 수소가 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전자는 절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전자는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있다면 그 다음 전자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 전자는 이만큼의 에너지. 지금 네 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만큼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 계단은 셀 수 있죠. 몇 계단인지. 맞잖아요. 근데 비탈진 건 셀 수 있어요? 비탈진 비스듬한 경사계 요만큼 셀 수 없잖아요. 그건. 제가 그랬죠.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화학방식 양측관계도 이거 아날로그 문제 이거 디지털 문제 이랬잖아. 바로 보호가 전자의 에너지를 디지털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설명의 바탕에는 플랑크상수라는 걸 발견한 플랑크라는 과학자의 이론이 한몫을 한 거예요. 빛을 이만큼만 발산하고 이만큼만 발산하더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수소가 빛을 내는 그걸 프리즘으로 통과하니까 RGBV 중간중간 비었잖아요. 과학자는 그에 대한 의문이 든 거야. 왜 중간중간에 비었지?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빛을 내는 건 전자가 내는 건데 전자 입자가 보다 낮은 에너지를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을 찍히는 건데 그럼 전자들이 도는 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그걸 실제로 공식으로 밝힌 사람이 보호라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그들이 나오겠죠. 그들의 연속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호는 전자들이 발산한 에너지를 가지고 공식화시켜서 보호의 전자값, 수소의 전자값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호 전자껍질에는 첫 번째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스펙트럼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원자 모형에 우리가 배워야 될 원자 모형의 그 첫 번째가 보호 원자 모형인데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러더퍼드는 중심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자들과 핵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 거리가 있을 거야 라고 설명도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설명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래 좋다. 핵 주위를 전자가 돈다. 그런데 왜 전자는 핵으로 당겨지질 않아? 전자가 못 도망가는 거, 핵으로부터 못 도망가는 건 전기력이잖아요. 중심 양성제가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왜 안 핵으로 충돌을 안 해? 그리고 실제로 그때 빛이 방출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방출한다는 건 전자들이 핵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힘이 약해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건 자기 그걸 이제 보존적인 역학적 에너지를 하거든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자꾸 주니까 준 만큼의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RGB로. 그렇다면 점점 전자는 핵에 끌려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를 잃으니까. 중요한 거. 우리 역학적인 이쪽 원자 쪽에서는요. 여러분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0으로 놓습니다. 0으로. 그럼 0인데 점점 핵과 가까워지면 무슨 값이 나올까요? 음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값. 알았어? 그래서
러더포드한테 질문하면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잃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삥삥삥 돌다가 해보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러더포드가 뭐라 했냐면 이들은 일정한 에너지 이하의 에너지는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달을 예로 들어요. 달. 여러분 달은 지구주위를 돌죠. 지구주위를 도는 그 등속도는 아닙니다. 등속운동이라 하는데 왜 방향이 바뀌니까 달은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떨어져요. 알겠어요?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운동 이게 원운동입니다. 아셨어요? 지구 중력이 당기기 때문에 이 달이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지구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구가 여기 있어요. 달이 여기 있어요.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여기 가서 떨어지려고 여기 또 자꾸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턴 역학적 운동에서 뉴턴의 폭 있잖아요. 대폭. 또 초당 8km로 쏘면 지구를 한 바퀴 돈대잖아요. 그게 제일 우주 속도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믿나요? 야, 전자가 질량이 얼마나 작은데 그 에너지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 역시 얘도 못해요. 보호도. 핵 주위를 계속 돈다는 걸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겠냐? 그냥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후세 과학자들이 되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론을 보겠지만 그 이론대로 값이 떨어지고 아인슈타인이 칭찬을 해요. 와, 야, 이렇게 에너지가 자연재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적으로 했다고? 이 사람은 진짜 빛 에너지를 양자화시켰네? 대단한 업적을 했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 욕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느 순간 딱 보고 뭐 이게 어디 연설에 근력에서 보호 이론을 칭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분좌야, 분좌. 이제 쩌리들. 근데 쩌리가 쩌리를 보니까 에이씨 이렇게 보자고 분좌가 이놈 봐라 대단한 놈이야. 그러면 아버지도 그 따라가는 거야 그냥.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호가.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런 보호 이론이 인정을 받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보호 원자 모형은 전자들이 에너지를 잃어서 그 잃은 에너지만큼이 방출하는데 이 식대로 방출한다라고 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져요. 실제로 측정하면 측정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건 과학기술이 발달이 된 후세에 와서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전자가 떨어지는 그 계열을 사람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 계열이 지금도 한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3-4개 정도는 발견할 때마다 노벨상 줬다니까요. 노벨상은 이론학자한테도 주지만 보통은 그걸 발견한 실천학자들한테 주거든요. 일단은 보원자 모형이라는 걸 왜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론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볼게요. 잘 보세요. 보원자 모형에서 우리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볼 수 없으니까 뭘로 확인하느냐? 스펙트럼을 확인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스펙트럼은 몇 종류가 있느냐? 자,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이 누구냐? 그럼 그냥 무지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지개. 두 번째, 불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하냐? 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선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선이 에너지가 방출한 게 찍힌 거냐? 아니면 흡수된 게 찍힌 거냐? 그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하고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 자, 빨리로쳐 파란보 쫄쫄이를 입고 선생님이 7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상상을 하지 말고 그냥 7명이 서 있어요. 빨리로쳐 파란보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 그러면 7명이 동시에 가서 빵 부딪히는 게 얘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스타트! 했더니 노란색 쫄쫄이를 입은 선생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럼 남은 6개만 빵 부딪히겠죠? 그럼 노란색 자리가 시커멓게 찍히는 거죠.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두 번째. 스타트 했더니 노란색 쫄쫄이 입은 선생님이 반칙을 합니다. 제일 먼저 돼요. 발을 건져 빵 찍혔어. 그게 방출 스펙트럼.
걔만 혼자 찍히는 게. 둘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고온의 물체에서 방출되는 거예요. 빛이 방출되는 걸 찍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고 얘는요 중간에 저온의 물체가 있어서 거기에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막 빛이 오다가 저온의 물체 흡수됐어요? 그럼 흡수되는 얘는 언젠가 방출되거든요. 그럼 흡수되는 흡수 스펙트럼은 그 자리가 검게 찍히겠죠. 근데 그 저온의 물체가 이제 고온이 돼서 빛을 방출할 때 찍히는 것도 방출 스펙트럼이 찍히겠죠. 그 둘은 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셨어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얘는 어디서 방출되는? 고온의 물체에서 방출되고 얘는 저온의 물체로 흡수될 때 형성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얘를 많이 볼 거고 흡수는요 통합과학 시간에 여러분 우주 기체 측정할 때 있죠. 뭐 수소나 헬륨이 3대 1이다 뭐 이런 거 측정할 때 그때 어떻게 측정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합니다. 두께가 두꺼워져요. 질량이 많아지면 위치는 그대로인데 두께가 두꺼워져서 그걸로 측정할 때 씁니다. 우리 이거 이용할 거예요. 방출. 특히 유명한 거 아까 발머가 계산했다는 RGBV가 요겁니다. 그 당시에 그럼 왜 가시광선만 4개만 봤냐고요? 기술력이 딸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못 본 거예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못 본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니까 그들의 연관성을 연구하던 도어가 이제부터 자기의 원자 모형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거기 원자 모형에 보면 맨 밑에 그림 보이죠? 전자의 전위와 에너지의 출입이라는 거 보이죠? 그건 보어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옛날 과학자들이 다 안 거예요. 왜 빛이 밖으로 나올까? 이 빛을 방출시키는 누굴까? 이건 다 안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좀 더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보다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 때는 흡수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다시요. 자, 원자에서 수소 원자, 우리가 수소 보의 원자 모형을 공부할 때, 보의 원자 모형을 공부할 때 누구를 예를 듭니까? 바로 수소를 예를 듭니다. 이게 뭐 연도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1913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수소 원자 가지고 실험을 하거든요. 수소 원자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죠? 전자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그래서 다른 전자와의 상호 연관성이 없어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규칙성을 확인하는 데는 제일 쉬울 거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자 한 개의 특징을 보면요.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걸 에너지 준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준이란 무슨 뜻이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곳의 에너지를 뜻해요. 이게 상대적으로 두 개를 놓으면 얘가 에너지가 높다, 얘가 에너지 준이 낮다라고 보자고요. 이때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려면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를 해야 됩니다. 요 에너지 차를. 근데 여기 있는 전자가, 이건 전자입니다. 내려오려면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거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하다고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준위가 높으면 불안정하고 낮으면 안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화학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래요. 니네 얼음, 물, 수증기 이거에 의하면 누가 불안정해요? 얼음, 물, 수증기 중에 수증기가 제일 불안합니다. 그럼 불안하다는 뜻이 뭡니까? 화학 변화되기 쉽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을 전기분해 해보자. 그럼 물이 전기를 가해주면 얘가 누구를 거칠까? 수증기를 거쳐서 화학 변화를 거쳐요. 그럼 얼음을 전기분해하면 뭐를 거칠까? 물도 거치고 수증기도 거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다는 건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건 나중에 여러분 동쪽평형과 선생님이 또 하나 설명해 주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